하는 부분을 한번 따라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전문적인 얘기는 다 안 할 거예요.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고 쉽게 하는 방법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 그대로 미니 체험이잖아요. 미니 체험. 그렇죠?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하시려면 기본 4시간 이상은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미니 체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위주가 아니라 문서 작성하는 위주로 작업을 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 바쁜 시간에 와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미니 체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일단 챗 GPT 전문가처럼 사용하는 부분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이번에 리튼의 공인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래서 리튼의 공인 컨설턴트가 됐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챗 GPT를 우리가 전문가처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람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 어때요? 엄마의 손맛과 아이의 손맛과 다 다르죠. 똑같은 재료를 줬는데도 손맛이 다르면은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는데도 내가 입력한 거와 다른 사람이 입력한 거와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특히 API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API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왜냐하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 거가 이쪽에도 흘러가고 딴 사람이 또 내가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PI라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내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방이긴 있지만 있을 건 다 있어. 축소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 비전 코치님이 작업한 내용과 내가 작업한 내용이 분리가 돼. 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는 엔지니어링이 내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다르다. 왜냐? 걔가 알아들었던 거와 내가 알아들었던 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 방이 틀린 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계속 질문해도 원래 달라지잖아요. 그건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내가 계속 질문해서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습을 할 때 그런 부분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당황해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막 말을 막 이것저것 뱉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얘가 얘한테 많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이번만 얘기하면 야, 100번째다. 야. 이렇게 얘기한 경우. 그러니까 지표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만 들으면 100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얘기하면 알았어. 너 다음 이거 얘기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API라고 조그마한 방인 경우 더 잘하죠. 근데 API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경우는 내가 쓴 학습도 여기 섞이고 딴 사람이 한 것도 다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 기억을 되살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잖아. 무슨 키워드 얘기하니까 좀 이해되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세히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항상 얘기하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네. 경우는 잘 모르는 거. 왜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할 때 얘가 내 수준을 모르는 거. 얘가 10살짜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지 7살짜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가 아니라 뭐 누가 궁금하대 아니면은 뭐 3살 꼬마가 궁금하대. 뭐 아주 쉬운 말로 뭐 얘기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리튼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감자봇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자봇도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바드도 있고 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리튼도 되고 다 된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궁금하세요? 금방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네, 그 프로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다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바라고 쓴 경우는 바드를 말해요. 바드. 구글에서 만들어진 바드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쓴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한 질문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슴이 궁금하대. 아니면 뭐 몇 살 꼬마이가 궁금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라고 썼잖아요. 그럼 봐봐요. 어떻게 나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 모델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네.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드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사슴이 궁금하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여기서 바드는 바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GPT 3.5는요. 슬래시 물음표로 쓰시면 돼요. GPT 3.5는 슬래시 물음표. 그 다음에 GPT-4는요. 히읗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 있죠. Q. 네이버에서 만든 Q는 Q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봐봐요. 제가 사슴이 궁금하다니까 뭐래요? 사슴아 안녕? 이게 첫마디예요. 사슴아 안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 모델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돕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이 사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럴 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바드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3살 꼬마가 궁금하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살 꼬마니까 긴 말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구연동화 형식으로 알려줘.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봐보세요. 이게 첫 번째 노하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논문도 7살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 처럼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할 때 이렇게 누구한테 알려줄 건데 내가 어느 수준인데 너는 대학원생이겠지만 나는 수준이 낮으니까 좀 쉽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더니 너무 유치해. 내가 중학생 수준 될 것 같아. 그럼 중학생 수준을 알려줘. 봤더니 내가 고등학교 수준 될 것 같아. 그럼 고등학교 수준 알려. 이렇게 나와. 봐봐, 어때나? 나왔죠? 뭐라 나왔어요? 제가 9년 동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에 민지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민지는 똑똑하고 궁금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민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 동화를 들려준 거예요. 민지와 인공지능. 옛날 옛적에 민지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민지는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민지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인공지능은 어떤지. 그래서 인공지능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지시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 지시를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센스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낫겠어요? 이 위에 게 낫겠어요? 밑에 게는 어떤 게 나으세요? 내 수준에 맞춰서. 밑에 거. 그쵸? 저도 밑에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가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꼬마가 궁금하대. 구연동화 형식으로 알려. 지금 토토쌤 오셨는데 토토쌤 같은 경우도 보청기를 하시잖아요. 그 보청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구연동화를 맛깔스럽게 해주죠. 그럼 그걸 갖고 동화책을 만드셔도 되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 용어 사전을 만들 수 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있죠. 엄마 나도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 엄마가 도와.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정리가 딱 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낫죠. 이해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네, 번째라고 한 좋아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낯선 거를 접하면 5번은 해야지 6번째부터 나한테 서서 스며들기 싫어. 이게 눈으로 백냐 봐도 안 돼요. 그래서 리트는 앱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감자봇이 있으니까 감자봇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궁금한 것들을 해보세요. 여기 적어보세요. 제가 볼게요.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인데 이거를 GPT-4로 했을 때하고도 내용이 다 봐봐요. 써니캉님이 드론이 뭐야? 3살 꼬마가 궁금하대.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드론이 뭐야? 이게 구현동화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똑같은 질문을 GPT-4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히읗이라고? 그럼 얘는 GPT-4예요. 그 다음 Q도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서 Q도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하고 맞는 플랫폼을 찾으셔야 돼요. 나하고 맞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바드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나하고 Q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이거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죠. 봐봐요. 대답 큐는 어때요? 내가 똑같이 질문했죠. 구연동화 형식으로 해놨는데 접수 큐 어때? 이게 구연동화예요? 네, 드론이랑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기계 장치. 이게 구연동화인가요? 아니죠. 그쵸? 근데 GPT-4는 어때요? 옛날 옛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GPT-4랑 바드가 비슷해. 토토 나왔죠, 토토. 토토 나온 거 볼게요. 안녕, 토토야. 근데 문제는 GPT가 토토가 뭔지를 몰라요. 토토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를 잘하는지,
어떤 걸 모르는지 알지를. 그러니까 그냥 안녕 토토야 그러고서 똑같이 얘기하죠. 그쵸? 나이가 없으니까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네네. 근데 지금 질문을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뭘까요? 7세 토토가 알아듣기 2인칭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군요. 2인칭이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요. 대화 형식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알려주듯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알려주듯이 이렇게 해서 2인칭이라고 하면은 이 2인칭이 어떤 사람 눈높이인지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토토는 7살인데 2인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비트코인이 뭐야? 40대 직장인이 궁금하대. 뉴스 형식으로 헤드라인 뉴스처럼 알려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안 나왔어요, 답이. 지금 GPT-4로 접수됐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거는 바드가 그냥 히읗만 치면 접수됐다라고 돼요. 하거나 이렇게 이 말이 GPT-4는 나와야 돼요. 히읗은 GPT-4예요. 그냥 슬래시 없고 그냥 히읗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슬래시 히읗이야. 슬래시. 이제 나왔죠. 이렇게. 이제 GPT-4로 접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와요. 얘네도 약간 타임이 있어요. 약간 딜레이 타임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딱 봤는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백날 기다려도 몰라요. 얘한테 접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30을 썼는데 데스크에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스페이스가 하나 띄어져 있어갖고 접수가 안 됐나 봐요. 네, 맞아요. 여기 앞에 하나가 띄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감자봇을 여기 협회에 넣어드린 거였거든요. 네. 됐죠? 뉴스 형식으로 해달라니까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전문가 형식으로 설명이. 전망은 잘 안 전문가라고 해주더라고요. 하면은 전문가라면 모르죠. 삼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형식이란 몰라요.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문가도 많잖아. 어떤 전문가인지, 평론가인지, 뭐 매수 전문가인지, 뭐 매입 전문가인지, 전문가도 요령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콕 찍어서 얘기해. 콕 찍어놓는 네, 콕 찍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예요. 메일을 내가 쓴다고 했을 때나 아까 뭐 카드뉴스를 만들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항상 얘기하죠. 메일로 메일로 교수님에게 안부 인사를 써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이 어떤 이유로 질문을 하는지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일로 교수님에게 안부 인사를 써줘가 아니라 교수님은 내 지도 교수님으로 대학원 때 많은 신세를 졌고 최근에 정 교수님이 되셨어. 근데 오랫동안 뵙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내가 안부 인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성문 쓰면 반성문 써줘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로 친구랑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슬쩍 밀었는데 꽃병이 깨졌어.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반성문을 쓰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나에 대해서 모르죠. 맞죠? 그래서 호텔 예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번에 해외로 놀러 가는데 바다가 보이고 시내와는 거리가 먼 한적한 호텔을 예약하고 이런 호텔을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뭐 이번에 동생이 해외로 보내줘가지고 놀러 가게 됐는데 쇼핑을 주로 하고 싶어. 쇼핑센터와 가까운 호텔로 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네. 해외 콕 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도 내가 잘 알면은 해외로 콕 찍으시면 돼요. 뭐 대만으로 놀러 가는, 뭐 중국으로 놀러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역을 더 축소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직접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단톡방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리튼으로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리튼 같은 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못 보잖아. 근데 단톡방을 같이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단톡방에 쓰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관련된 도서 이름을 추천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관련된 도서 이름을 추천해줘. 기술은 시간이고 이름은 어제와 오늘. 기술은 환경이고 이름은 사라지는 세계. 기술은 인공지능 프롬프트고 이름은 뭐. 이렇게 내가 예시를 주는데 하나의 예시를 주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주면은 얘가 그 뒤에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필요한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감자보수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드로 다시 해볼게요. 프롬프트 관련된 도서 이름을 추천해. 이거 빙으로 한번 해볼게요. 빙 되는지 볼게요. 빙은 그냥 빙이라고 쓰시면 돼요. 에러가 없으면 잘 될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빙으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쓰고 말 그대로 프롬프트 미니 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빙이 답이 늦으면 바드로 갈게요. 프롬프트 관련된 그래서 바드 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왔죠?
답은 바로 나와. 프롬프트 관련 도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어쩌고 나오죠. 그쵸? B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 추천한다고 하나 끝났어요. 근데 여기 바드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인공지능 제대로 일시키기 뭐 이렇게 다 나왔죠. 그쵸?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드한테 프롬프트 관련된 도서 이름을 추천해줘. 무슨 시간이고 이름은 어제와 오늘 사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 거랑 또 다르게 한 걸 또 보여줄게요. 기술은 환경이고 이름은 사라지는 새 기술은 인공소트.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비워놔야 돼요. 네가 쓸 건 이름이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여기는 어때요? 시간 어제 오늘 사이 할까? 어제와 오늘 사이와 기술 시간을 바탕으로 추천한다면서 시간만 쭉 나왔죠. 시간의 틈새 시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죠. 그쵸?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어제 오늘 사이는 시간 부분이고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 사용할 수 있다. 환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인공지능 프롬프트, 인공지능 미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좀 더 체계가 체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문가처럼 쓰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만 예시를 주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줘서 우리가 그거 이제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앞에 얘기를 몇 개 해주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술과 이름 땡땡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를 프롬프트 따라가시, 아니야. 프롬프트 관련된 건데요. 네. 시간과 관련된 프롬프트는 어제와 오늘 사이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예시를 시간과 어제와 오늘 사이랑 환경과 사라지는 세계라는 거를 예시로 들고 근데 그쵸? 내가 필요한 그걸 마지막에 인공지능 네, 프롬프트인데 그거를 네,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진짜 있는 거예요. 네. 기술에 그게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짓말 아니죠. 이 책이 실제로 있는지 네. 있는데 GPT가 아닌지 물어봐요. 어제와 오늘 사이라는 책을 알아? 자세히 설명해줘. 어떤 내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가 이렇게 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책을 알아야 되는 거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그쵸? 체크하고 먼저 그다음에 체크하고 예시를 그다음 예시 줘야 되는 거. 근데 이게 GPT-4는 사실 물론 지금 제가 4에서 이런 검색 안 했는데 거짓말을 진짜 능수능란하게 하고 URL도 주더라고요. 근데 URL이 뻥이어가지고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바드나 오히려 그냥 아예 이런 정확한 검색은 아예 그냥 그런 걸 해주는 애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네,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더 훨씬 더 할루시네이션이 없죠.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그쵸, 하는 그쵸. 걸로. 네. 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축소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더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왜냐면 분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봐봐요. 시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책은 어제와 오늘 사이. 그쵸? 이게 내가 걸러내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는 사라지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프롬프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그쵸? 이 두 개를 보고 내가 어떤 책을 원하는지 스타일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을 안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그냥 생뚱맞게 프롬프트 관련된 도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르더라.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의하기인데 이 정의하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커먼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바드한테 물어볼게. 이거는 진짜 많이 쓰실 거예요. 커먼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라고 알려줄까요? 네, 나왔죠. 커먼은 통신이라고 나오죠. 통신의 줄임말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통신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아는 건 통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드한테 물어보고. 커먼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커먼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커먼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 그 뭐라 나올까요? 방금 여기는 뭐라 나왔어요? 이것도 다, 내용이 다 달라요. 여기 나오죠? 커먼에 대해서 알려달라 했는데 내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했거든요. 커먼은 의사소통 의미합니다. 나오죠? 딱. 그쵸? AI라고 하는 것도요. AI를 알려줘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드한테 AI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여기 나왔죠? AI 역사 어쩌고 나오죠? 근데 AI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퍼실리테이션에서 AI법이 사용된다는데 AI에 대해서 알려줘. 그렇게 하면 또 뭐라 할까요? 나오죠. 여기 보면 인공지능 나오잖아요. 그쵸? 다시 또 물어볼게요. 퍼실리테이션에서 AI는 긍정 탐구를 의미하는데 AI에 대해서 알려줘. 네, 지금 수업 중입니다. 어때요? 네, AI는 긍정 탐구를 의미합니다. 긍정 탐구는 조직의 강점을 중점으로 변화를 이끄는 방법 나오죠. 어때요? 우리가 막연히 질문하는 거랑
얘가 뭐래라고 잠깐 알려주는 거랑은 답이 완전 달라. 맞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잖아요.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얘가 뭐라 할까? 네. 트렌드 부셔에서 AI가 나오니까 AI는 머신러닝하고 이쪽은 나오고 트렌드 분석 AI는 진짜 인공지능 AI 부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요 클라우드 한번 해보세요. 통신부에 사용되는 용어 중 클라우드가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알려줘.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다 통신 분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클라우드 맥주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클라우드를 하더라도 클라우드 맥주도 있잖아요. 아, 마시고 싶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맥주 얘기한 거. 맥주. 네. 근데 여기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어때요? 그냥 내가 클라우드에서 알려줘 하는 거랑 맥주 클라우드 말고 얘기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클라우드 하면은 맥주가 아니라 통신 분야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봐봐요. 클라우드 부분을 알려줘 하면은 똑같이 통신밖에 얘기 안 해. 얘가 아는 건 그거. 사람들이 주로 묻는 게 그거.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GPT한테 물어봤을 때 답을 하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를 알려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를. 개인배 학습 말고 영어 강사이자 웹 디자인 맡으면서 알려줘. 했었어? 네. 나오죠.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웹 디자이너 활동했는데 영어 강사에서 마다보 영어를 해서 네, 액션 잉글리시인데 이렇게 나와. 그러네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잘못 가르쳐준 거잖아요. 액션 잉글리시의 황승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나오죠.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뭐 케이크, 에그 뭐 이렇게 그다음 클라우드 맥주 부분도 이렇게 나왔어요. 바드가 롯데칠성에서 만든 부분 이렇게 얘기를. 네. 그다음 부분 볼게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쓰는 경우는 띄어쓰기 상관이 없는데 한글로 하는 경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있죠. 이거 제대로 나왔네. 봐요. 부산 쪽 항승아 말고 액션 잉글리시 저자니까 나오죠. SD에서 IT 컨설턴트로 했다는데 판토군에 액션 잉글리시 추가했대요. 토익 990점을 받았대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검증 안 된 얘긴데. 79년생이래요. 그것도 틀린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방송인 오종철과 함께 네, 이렇게 나왔죠. 그건 맞아요. 2019년도 네, 이거는 맞고 그래서 아니 학습법 지금 내용까지 황승환이 아니고 황승환 보드에서 쓴 거잖아요. 황승환을 쓴 거예요. 황승환 보스 쓴 거예요. 한승한 보시 아니라 액션 잉글리시 저자 한승한 얘기했어요. 비슷한데 내용이 할루시네이션이 같이 네, 겸해 같이 있네요. 섞였어요. 같이 섞였어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큰 집에 이사 간다라고 큰 집에 이사 간다고 다르.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 한글로 쓸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 문법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핵심만 말하자. 핵심 정보들 위주로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뭔지 얘기를 드릴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그 프롬프트를 갖다 튜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한을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짧게 알려줘 그러면 몰라요. 근데 맥스 랭스가 14라고 한다면 1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응답.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슬래시에서 이렇게 짧게 알려줘 하니까 이거 나왔죠. 뭐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가 바다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려줘. 그 다음에 맥스 랭스는 14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널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기자처럼 써달라는 거예요. 기자 스타일. 한글로 쓰면은 이해 못 할까요? 한번 해보죠 뭐. 네. 근데 프롬프트 요 있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영어로 쓰는 게 국룰이에요. 영어로 한글은 못 알아.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때요? 이렇게 쓴 거랑 요거 부분에 대해서 GPT-4로도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다르고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 어디 나왔어요? 접수. 저널리스트에서 나왔죠. GPT-4 보고 나서. 인공지능, AI, 기술, 급성장수, 미래 변화 주도, 끝. 이렇게 나왔죠. 왜냐면 맥스를 갖다가 제가 대문자로 써서 또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소문자 쓰니까 이렇게 제대로 나와. 어때요?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짧다 그러면 얘 14를 갖다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짧게 해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맥스 랭스를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재밌는 것도 알려줄게요. 이번 소설이에요. 소설에서도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더 재밌게 쓰려면 여기 타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타피가 뭔지를 먼저 물어볼게요. 바다한테. 하이퍼 파라미터 중 타피
타피가 뭔지 3살 꼬마가 궁금해. 아니면 7살 꼬마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 7살 구연동화 스타일로 알려달로 쉬운 단어로만 예시와 함께 알려줘. 그 썼어요. 근데 소설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설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나왔죠? 숫자가 높을수록 교수님들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숫자가 높을수록 그쵸. 어휘력이 많아져. 나오죠. 또 나왔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데 타피를 한다고 했죠. 타피가 높으면 더 다양한 문장을 생성. 타피가 낮으면 애가 단순해요.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외국어 배웠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한계가 있고 어쨌든 말하면서 설명할 때 그 단어에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아는 단어. 맞아요. 나오죠? 타피가 0.9면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요. 공주님은 용과 싸웠어요. 용은 커다랗고 무서웠어요. 공주님은 용의 꼬리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용은 공주님 힘에 놀라 도망쳤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0.5면은 공주님은 용과 싸웠어요. 용은 커다랗고 무서웠어요. 공주님은 용의 꼬리를 잡고 당겼고 도망쳤고 하지만 용은 다시 돌아와서 공주님을 공격했고 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제 내가 소설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실 때는 얘를 쓰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풍성하게 부분 하는 거. 그래서 우주에 대한 소설을 써달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요거 숫자를 갖다가 0부터 한번 숫자를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봤죠? 0.1, 0.2, 0.5 이렇게도 해보고 그다음에 1, 2, 3, 4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느가 나하고 맞는지가 고객 대상군에 따라서 이 숫자를 조절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우주에 대한 소설을 써줘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다드에서 뭐 맥주에 대한 소설을 써달라고 해볼게요. 소설을 써줘. 그다음에 P가 0 어떻게 될게요? 네네. 그래서 0도 써보고 0.1로도 해보고 1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게 나하고 맞는지가 그 0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맥주의 향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다르게 한번 써보시고 지금 보면은 써니카님이 0으로 썼고 또 애니 형님이 2로 했잖아요. 그러면 0과 2를 비교해 어때요? 0으로 우주에 했더니 등장인물 줄거리 이렇게 나왔죠. 그죠? 2로 하니까 우주 탐험가로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쵸? 디엔드. 이게 1로 쓴 거고, 또 2로 쓴 거 볼게요. 2로 쓴 거는 이만큼. 근데 용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그 다음에 얘 2 했죠? 아까 0으로 된 거 한번 볼게요. 0부터 볼게요. 0. 0은 등장인물 이렇게 나왔어요. 줄거리, 결말, 주제, 해설 이렇게 해서 끝났어. 똑같이 써달라고 맥스가 숫자 몇 가지예요? 9까지. 9가지. 근데 이게 점을 받아요. 아, 네. 점 2자리까지 받아요. 0.15, 0.12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맞아요. 파라미터가 높을수록 상상력이 더 풍부한데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상상력과 GPT가 알고 있는 상상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면서 요 정도 선이면 괜찮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전문 소설가가 된다. 소설가든 웹툰 시나리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얘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차이. 여기는 이제 공상과학 동화책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화책. 써니님은 또 소설 써달라고 했고 동화책이 옛날 적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 동화 부분.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나왔죠. 학습률, 배치, 에포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죠. 그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타피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그쵸?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다른 건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얘가 이런 애들이 필요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써줬어요. 과학적 사실까지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낫대요. 네, 남한 헬스보이와 북한 여성 앵커와의 사랑 이야기 부분으로 썼어요. 네, 그렇게 질문. 하이퍼 파라미터 중이라고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얘가 알아. 네. 알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숫자가 높으면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맞아요. 예시를 꼭 포함해줘.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지. 예시를 꼭 포함해줘가 아니라 삽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 답 오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제가 준비는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좀 되세요? 아주 좋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말고 쉽게 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려워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템퍼러처나 이런 게 막 들어가거든요. 템퍼라처가 토톤 철벽이에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부분을 알려주면 힘드니까 오늘 알려주는 제가 몇 가지 딱 갖고 왔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아셔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왔죠? 봐요. 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 중요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에서 알려줄게요. 반복 질문. 했는데 한 번 했다고 못 알아듣는 애가 아니라 얘하고 나하고 처음.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낯선 거를 내가 접한 몇 번은 해야 된다고요? 5번은 해야지 나한테 서서 스며든다 했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예시를 들어주면서 얘한테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GPT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처음에 이 사람은 일을 시키려면 내가 고생하더라도 미리 연습을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 그 다음 내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생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고생할 거냐 이 차이인 거.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를 할 수 있는 거. 처음에 내가 좀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 난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처음에 고생하는 게 싫으면 나는 끝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 좀 고생하고서 좀 편하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쭉 같은 템포로 사시겠어요? 대충 1번. 살아요. 대충 1번요?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좀 힘들어요? 민님은 어, 어떠셨어요? 민님은? 예,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생각하고 다른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흥미있었어요. 아, 생각은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생각은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생각 못한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요, 이걸 이용하시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드리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직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 골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외하고 알려줘. 아까 같이 막 클라우드 얘기했을 때 막 통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중 통신에 대해서 빼고 알려줘. 이렇게 이거 빼고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하기가 힘들면 이거 빼줘, 저거 빼줘, 이거 빼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히는 거예요. 선택의 폭을 좁혀야지 얘도 알려주기 편하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 하면서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이게 가장 싫다잖아. 아무거나. 그쵸? 영등포에 갔더니 호프집에 아무거나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짬뽕에서 주는 거죠. 네, 짬뽕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대충 해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대충 메뉴도 있더라고. 아무거나 대충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남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뜬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강사한테 당신 수학 잘 안다면서 수학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써니제이님 계시는데 써니제이님한테 써니제이님 마케팅 잘한다면서요. 마케팅 좀 알려주세요. 어떤 마케팅인데요? 전문가님이 잘하시죠. 왜 저한테 물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꺼져.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딱 이해 와닿죠? 네. 딱 이해가 와닿죠? 선생님 보청기 판매 마케팅 알려줘요. 그죠? 보청기 판매 마케팅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청기 아니고 판매 마케팅도 아니고 보청기를 누구한테 판매를 할 거냐가 중요해요. 보청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청기 판매 마케팅도 될 수 있고 보청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청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보청기를 많이 확장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돈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보청기 안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꼬들길까 하는 판매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고민할 때 이 방법만 쓰면은 누구나 쉽게 보청기를 갖다 내 돈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마케팅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쵸? 나랏돈 활용한 그쵸? 보충. 나랏돈 활용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나랏돈 활용한다고 하면 사람들 어렵다 생각. 딱 첫 마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5분 안에 보청기 사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아, 좋다. 5분 안에 사면 좋네, 그거. 예. 누구나 보청기를 5분 안에 살 수 있어요. 저만 따라 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케팅.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 내용이 그거였어요. 중한테 빚을 팔아라. 보청기 잘 알아. 중한테 빚을 팔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빚을 10개 팔고 어떤 사람은 100개를 팔아. 어떻게 파시겠어요? 이게 브라이언 트래시 부분에서 나왔어요. 중한테 빚을 팔아. 그 세일즈 마케팅에서 나왔거든요. 중한테 빚을 팔아라. 아니면 알래스카 알죠? 알래스카에 냉동고를 팔아라. 이런 거. 선물용을 사자. 네, 좋아요. 그 아이디어가 높았어요. 선물용 사는 거, 두 분. 어떤 사람은 중한테 빚을 파는 게 중한테 가발을 선물해가지고 탈모제를 줘가지고 빚을 판다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잘 모르면 그런 거를 갖다가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하면서 GPT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나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써니제이님이 썼어요. 쓴 걸 볼게요. 글쓰기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 설명해줘. 라이팅 스타일은 글쓰기 스타일이 얘기하고 라이팅 스타일 저널리스트는 기자의 기사점 작성하는 거야. 네, 이거를 원샷이라고 얘기를
네, 그 퓨전 러닝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쓰기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컴퓨터 게임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조절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 비슷해. 그러면서 여기 나왔죠. 옷을 입혀주는 거고, 그다음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글의 부분, 난이도, 목적, 독자였는데 이런 부분 없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없다. 네, 네. 왜냐면 예시를 하나밖에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야. 이럴 때는 예시를 몇 개를 더 들어줘야지 얘가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오, 잘했었어. 네. 스님에게 머리 빗는 빗을 판매하려는데 마케팅 전략을 알려줘. 그랬더니 뭐라 썼어요? 출간 후에 머리를 기르기 때문에 머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승려를 홍보 모델로 활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SNS 홍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질문이 달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법, 이제 기초는 알았죠. 기초는. 그쵸? 그 다음 우리 심화편도 좀 알면 좋잖아요. 그쵸? 심화편 잠깐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GPT한테 물어볼 때는 요 말을 꼭 써주시긴 해요. 먼저 이전의 모든 지침 무시해. 이 말. 앞에서 딴 애가 뭐라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나만의 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산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전의 모든 지침을 무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GPT는 외국 사람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창한 한국말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내 건축 예를 뭐 시공감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페르소나를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 GPT한테 물어봤어요. 인테리어 감리에 대한 지식을 뭐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책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쓰셨잖아요. 비전 코치님이. 그쵸? 그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명령 실행하세요 한 다음에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오케이라고 답해줘. 이렇게. 전체를 답하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오케이라고 답해줘. 그리고 1번 질문에 대해서 답해줘. 이렇게. 얘한테 요구한 게 많잖아요. 요구한 게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 부분은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써보셔야 건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급 프로젝트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바로 먼저 이전의 모든 지침 무시하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인지 얘한테 영역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지금 김동주 선생님도 계신데 지금 교회 쪽에 계시잖아요. 교회 보면은 기독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고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성경 네, 과목 맞아요. 이수했거든요. 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성경 과목도 이수했는데 가스펠송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꼭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얘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구약 성경 마스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 아시겠죠? 네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림 부분도 아까 스케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은 어디 전문가라는. 그래서 뭐 인상주의 뭐 파에 대해서 뭐 감독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감독이 작가가 어떤 풍을 주로 그리는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뽑아달라고.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기법이 뭔지, 그거 몇 년도 풍인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기사를 쓸 때도 뭐 2030년 기준의 뭐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한테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실제 사람처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애야.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 있어. 그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한 다음에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구구절절 콤마 쓰면 얘가 뭔 말인지 못 알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너는 이런 애야라고 먼저 정의해 주고, 그러니까 너는 마케팅 전문가야. 어떤 마케팅? 리서칭 마케팅의 전문가야. 그러면서 어떤 리서칭을 했어. 뭐 국가사업 부분에 리서칭을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동화 작가도 마찬가지. 동화 작가도 그냥 동화 작가가 아니죠. 맞죠? 그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P 부분을 쓰시면 완전 답이다. 그러니까 앞에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챗봇도 마찬가지예요. 챗봇을 내가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역할극도 할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 나오죠.
질문을 하면 답변을 댓글로 제공하는 게 당신 역할. 조언만 하라. 그래서 주어진 답변으로만 댓글을 하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만 설명을 작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기본이랑 얘랑 완전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기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제로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알려준 거를 안내를 해주면 할루시네이션도 적으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쓰는 그러니까 프롬프톤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가 커요. 근데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다 앞에 거 내용만 쓰고 안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책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제가 4월 달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업체 납품용이라서 제가 시중에 판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GPT가 너무 빨리 발달해서 한 달 전 내용이 다 쓰리게 됐다. 맞아요. 다 쓰리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저도 어차피 수업 교재를 써야 되니까 다시 쓰려고. 네. 이거 봤죠? 써있는 읽었죠? 당신 역할 이해했나요? 당신은 현재 한국 MZ 세대의 문화적 트렌드에 대한 최고 조언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당신의 역할입니다. 네. 나왔죠? 네, 이해했습니다. 제 역할은 질문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그쵸? 사이즈님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구체화하니까 네. 준비가 좀 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더 좀 하나 정도 질문해보고 네. 그리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질문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써니제이님한테 만에 이걸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 있었잖아요. 요거 그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라고. 그러면서 요즘 한국 MZ 세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이트 5개만 뽑아줘. 이렇게 들어. 왜냐면 얘가 나는 얘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 얘가 내가 얘기할 때는 문화적 트렌드 전문가가 됐는데 내가 얘기하고 난 순간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가지고 딴 걸로 또 빙의가 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으로. 맞죠? 다른 사람 빙의가 될 수 있잖아. 이전에 모든 지침 무시하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 인터셉트가 만약에 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수겁이라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쓰니까 상관없어. 근데 대다수가 쓴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분에서는 이전의 지침을 무시하라고. 왜냐면 얘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토토쌤 같은 경우도 중 얘기했더니 SNS 홍보 모델로 해라, 뭐 중은 머리를 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전의 지침 다 무시하라고. 근데 이 이전에 모든 지침을 무시하세요. 요거 잘못 쓰면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챗GPT-4 어떤 뭔가를 잘 이용하고 있고 그간에 막 쌓아놨던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 잘못 쓰면 그간에 그냥 싹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새 창으로 하잖아요. 새 채팅으로. 만약에 기존의 창으로 한다면 그죠? 기존 창 하면은 위험하죠. 네, 완전 딜리트 네, 느낌인데 완전 딜리트예요. 그건 유의를 좀 해야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할 때는 얘한테 댓글로 해가지고 가시는 게 답변의 댓글로. 네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댓글로. 답변의 댓글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럼 공동창에서는 이전에 모든 지침 무시해라라고 하면 그 여태까지 공동으로 썼던 게 그냥 전체가 다 일단 무시하고서 일단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다음 이것도 거의 딜리트 느낌인가요? 공동창도? 공동창 부분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는 나 혼자 쓸 때 부분도 있지만, 공동창 쓸 때도 얘가 말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고 계속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네. 엉뚱한, 계속 엉뚱한 얘기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좀 와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댓글로 뭐를 하나 처음에 부여하고 이제 댓글로 계속 하게 되면 사실 그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네. 밀려도 사실은 무시하란 말 안 해도 계속 댓글 안에서 놀 거니까 그쵸, 그렇게 그쵸. 하면은 그러면 그게 지금 괜찮아요. 말한 우리가 뭔가 여러 사람이 쓰는 이런 감자복 같은 거에서도 내가 원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1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고 1번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번이 내가 원하는 가치 속의 선호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전부 다 내가 다 물어보는 건데 앞에 부분에서 얘가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1, 2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네. 사진 뽑아줘야 1 가치 선호 설명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1번이 마음에 드는데 1번에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얘가 앞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1번 했는데 가치 소비가 아니라 뭐 다른 엉뚱한 얘기해. 그러면은 아까 정신 1번 차려. 가치 소비 손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왜 거짓말해? 막. 그쵸, 그쵸. 그렇게 얘기가 나. 머리 박어. 네, 그런 부분들. 지금 링크를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뭔가 해외 거를 연결해 줘. 그럴 때는 국내 거 해달라면 돼, 국내 내 거. 거라고 지정을 해줘야겠네. 국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이 티키타카가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히타카 되게 중요해요. 그 네. 얘기,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초반에 힘들래, 나중에 힘들래 해서 초반에 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더 쪼개는 거예요. 더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이거 부분 알고 싶다고 저한테 진짜 비싼 돈 주고 배우신 분도 계세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내용이 완전 달라졌다고. 제가 이 가격으로 한 이유는 그도 많이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수업은 유료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소양을 높여드리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역할극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답변으로만 얘기하고 딴 엉뚱한 얘기 하지 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티키타카 하는 부분이 되는. 얘하고 나하고 둘이 핑퐁하면서 얘기하는 역할 전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건 다 똑같은데 항상 답변하기 전에 질문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의 이용 포함해서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제 답변을 기다려줘. 이해가 되셨죠? 여기 있죠. 항상부터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쓰게 되면은 얘가 하나 하고 기다려요. 우리가 봐봐요. 아까도 뭐 클라우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쭉 혼자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씩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지는 덜 피곤함. 맞나요? 네. 여기는 딱 GPT 리튼하고 GPT-4하고 비교했을 때 느낌이.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3.5도 써봤거든요. 다 돼요. 3.5, 바드, 빙, 그 다음에 클라우드 뭐 다 써봤거든요. 다 돼요. 똑같은 질문을 GPT-4에다 하고 이제 그 리튼 GPT-4에다가 하면 GPT-4 리튼 쪽이 좀 짧더라고요, 항상. 리튼 쪽이 짧은 게 아니라 리튼도 보면은 그 GPT-4 말고 다른 거 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랭스 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돌려보셔야 돼요. 리튼. GPT-4만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그렇구나. 기능에서. 네네. 그래서 GPT-4에서 한번 그 관련된 거에서 물어보면 쭉 나오는. 갑자기 마달씨 나타나셨어. 마달이 시를 썼어. 그때 아, 이렇게 뭐야, 마달분 나왔네? 네, 이렇습니다. 회식 중에 마달은 도망친다니 저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여기서 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이행시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시 마달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마음 달빛을 젖는 이렇게 나와요. 이행시는 이렇게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난 써니지니 써야지. 나왔죠. 노을이 진다. 바다도 붉게 물들어 간다. 에덴의 동산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갔다가 두를 저렇게 써. 오, 써니제이님. 써서 네가 보고 싶을 때면 제이 하늘에 써봐. 그렇게 썼어요. 정선이 세니 제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김노희님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농부의 손길 주름진 얼굴 이렇게 쓰셨어요. 네,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얘한테 얘는 거예요. 이 슬래시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행시처럼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하게끔 얘한테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누구 오시면 C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I can do it. 아름다움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리지어 롬삭달상 똥만 프리지어의 트레이드 마크 엔지니어링 지느러미 니모의 어항 리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감자부터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칭찬 쓰잖아요. 칭찬하고 골뱅이하고 제가 써니제이님 한번 해볼게요. 써니캉님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글을 보고서 칭찬을 해줘. 우 이렇게 썼어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골뱅이 해서 호출해야. 그러면 이런 거를 하게끔 역할을 부여한 거. 답이 언제든지 좀 올 거예요. 이런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그런. 네네. 채팅창 훈훈해졌죠. 그래서 일단 질문하면서 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플리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써서 글을 짧게 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할을 수행해줘, 요약해줘, 만들어줘,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수행할 작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답변 예시와 함께 해달라.
그다음 문장이나 말투 스타일 지정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탑, 카피 생각나죠? 제너리스트 부분도 생각나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원하는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요거 쓰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딱 체크해 놓은. 근데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대괄호도 되고 뭐도 다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 프롬프트 중에서 이거는 진짜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 이런 건 내가 딱 표시를 해줘. 그쵸? 토토쌤한테 보청기 빠지면 안 되잖아. 보청기 얼마나 중요해. 그럼 거기다가 쌍따옴표로 딱 해놓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있어요. 다 돼요. 거의 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전문가라는 부분을 안내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쓸 때 중요한 거는 보안 수칙이에요. 일단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마. 저번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민감한 정보 이거를 가지고 그거 아세요? 요새 학력폭력이 AI랑 결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너무 싫어. 그럼 얘를 인공지능을 갖고 딥페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나는 뭐 어떻고 저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SNS 뿌리는 거야. 그게 요새 나온 학력폭력. 학교폭력이 그렇게 무섭죠? 네. 학교폭력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장의사가 뜬대요. 나의 흑역사를 지워주는. 옛날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쵸? 옛날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챗GPT가 되면서 더 많이 생겨. 그래서 특히 민감한 정보 입력하지 말. 뭐 우리 딸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그다음에 생성물에 대해서 네, 영화 안오도 추천해요. 네. 생성물에 대해서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 이걸 갖다가 계속 재검증.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달쌤도 봤을 때 반은 맞고 반 틀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다라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악용 금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 올릴 때도 AI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 나왔잖아요. 그림은 미드저니로 만들었고요. 뭐 시나리오는 제가 썼어요. 이렇게 쓴 것처럼 이제 앞으로 툴도 의무화가 될 거예요. 내가 달리3로 만들었어요. 미드저니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충남에서 할 때도 디지털 툴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디지털 툴과 프롬프트는 의무화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학습을 유도하는 비윤리적 활용을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 확인 부분, 네. 그 다음에 보안 설정 부분에서 보안 관리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이 챗 GPT 잘 쓰려고 플러그인 깔았다가 해킹 당해가지고 컴퓨터 날린 적이. 그래서 요새 챗 GPT 그 플러그인 같은 거 많잖아요. 크롬 플러그인 이런 거요. 그걸로 해킹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저 유튜브 다운 그 받는 사이트 잘못했다가 저 피싱 당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받은 사람이 다 사기당했어. 다 낚인 거지. 네, 그리고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바 써가지고 그거 막 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들이. IP 막 돌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받은 것도 별로. 네. 그래서 서희제이님이 아까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너 영화 전문가야 했더니 앤드루 니콜 감독과 뭐 해가지고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익명의 여성과 대치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소개 영상 링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제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갖다가 빙으로 하면 링크 하나, 빙으로 하면 링크 하나. 나오는 동안 또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쓰는 말이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 오늘 제가 프롬프트 알려주니까 아는 프롬프트도 있고 모르는 프롬프트도 있었죠.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쵸? 네. 근데 알았어요. 그쵸? 근데 간성 때문에 안 쓰죠. 그냥 뭐 기존대로 쓰는 대로 되지 뭐. 영화 안 온 알려줘. 이렇게. 그쵸? 까먹고. 맞죠? 뭐 타피가 뭐야?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는데 간성 때문에 안 쓰는 거. 부분 얘기했죠? 그게 부분. 그 다음에는 너무 매몰돼서 무지성 쓰는 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얘한테 영혼을 부여 넣어가지고 너는 감독이야, 너는 뭐야 이런 식으로 영혼을 부여 넣는 사람, 적절히 쓰는 사람, 이걸 만든 사람, 챗봇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GPT 관련해서 GPT-S나 4로 챗봇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오늘 거다. 맞죠? 그거를 네. 하기 위한 바로 기본이 오늘. 그래서 오늘 거가 내가 습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 가져도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 나오죠. AI는 당신 대체하지 않는다. AI 협업하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 이게 이 협업한다는 게 티키타카를 잘한다라는 GPT랑 티키타카를 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3시간 근무자가 많아질 거래요.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3시간 근무자예요. 단 회사에 나와서는 3시간 근무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AI가 일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앞으로 그렇게 바뀐대요.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직장인들 8시간 근무자가 다 없어져. 3시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글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
인도에서 어, 80만 원짜리 왔잖아요. 근데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도 뭐였냐면 세상에 흘러가는 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채팅방 서랍으로 봐. 서랍으로 보면 이미지 이렇게 보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월급 80만 원에 영어랑 개발이 능통한 인도 MZ들이 한국에 온. 언제? 내년. 근데 이 사람들이 GPT도 잘 써. 아까 같이 제가 얘기한 대로 역할 부여도 잘해서 원하는 거를 쏙쏙쏙쏙 잘 뽑아내. 근데 인도 MZ들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인도는 휴일 개념이 없어. 우리나라 휴일 개념이 그래서 원래 2017년도에 스마트엑스라고 하는 그 업체가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항상 일을 맡을 때 프로젝트 베이스로 받았잖아요. 한 달 단위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인도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시간 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베이스로 바뀌는 거. 그래서 17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타임 베이스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의 시간당 몸값은 얼마입니까 나오는데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초 단위로 바뀐대요. 당신은 1초에 얼마짜리 사람입니까로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노동직 같은 경우는 AI가 다 대체를 하고 내가 훨씬 더 머리 쓰고 이런 걸 해야 때 어떤 식으로 내 몸값을 갖다가 내가 이제 정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 더 빨라져. 미투에 그 WCC 하시는 분들이 다 1시간에 50만 원이더라고, 페이가. 저도 이제 1시간에 50만 원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몸값이 나눠보면 알죠. 맞아요. 요즘 회사에서 회의 시간 정할 때 우리 9시 19분에 회의할까요? 이렇게 분당 초당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 타임 베이스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확 바뀔 거예요. 25년 정도 되면은 타임 베이스제로 이제 정착이 아예 된다라는 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어제 했던 프로파일링. 왜냐면 내가 문맥을 잘 잡아야지, 요점을 잘 잡아야지 질문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핵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인드 해커라는 책 아세요? 제가 마인드 해커 책이 하나 있는데 모르고 이제 교육자라면 마인드 해커는 반드시 읽어야 된대요. 근데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오늘 온 거거든. 아, 어제 왔구나. 여기 보시면 요 일잘러 협업 도구 이거는요. AI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협업 도구야. 협업 컨설팅은 회사에서 어떻게 협업 부분을 하는지 도구들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시려면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인드 해커라고 한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배경 때문에. 아, 보이죠?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지금 보여. 지금은 보여. 보이죠?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 한 책이 2cm가 넘네. 네, 근데 이 책이 정신을 45개의 해킹 방법으로 해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되라.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해라. 세 번째, 수학과 논리학을 마스터해라. 그 다음에 기억력을 증진해라. 학습력을 강화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자룡님이 이거 10번 보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전자책도 없더라고. 조기책밖에 안 팔아요. 네, 맞아요. 질문하고 시스템을 파일 만들어서 다운까지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요 책도 사봤어요. 요거 챗GPT로 글 쓰기.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돼. 네. 보니까 몇 개만 도움이 좀 되는데 제가 안내하는 게 더 나아요. 예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볼 책을 쓰려고 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검색하기 힘들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 있어요? 책가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원래 책갓이라든지 아니면 책 허브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안내를 해주면 지금도 용량 초과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네. 유튜브하고 온라인 강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유튜브는 혼자 진짜 얘기하고 뭐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은 되니까 오프라인보다 딸리지만. 제가 줌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할 수도 있지만 줌을 한 이유는 하다가 안 되면 보여주세요가 되거든요. 맞아요. 화면을 맞아요. 보거나 제가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을 한 거예요. 근데 디스코드를 왜 안 했냐면 첫 번째는 디스코드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 하셨고 두 번째는 디스코드 하면 그 사각형이 떠다녀요. 사각형이 떠다니니까 이걸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근데 저희 화면이 쪽은 좁아졌어. 전부 다 눈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잖아요. 화면이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줌으로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제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를 했는데 저랑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분 달라질 수 있는 게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7세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래요. 그러니까 수준을 7살로 맞추세요. 7살을 맞추셨는데 너무 유치해. 그러면 내가 그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올리는 거예요. 8살, 9살, 10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내가 맞는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내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생, 대학원인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하는데 내가 어려운 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예요. 템퍼러처를 갖다가 템플러처럼만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 용어를 내가 확실하게 잘 알면 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템퍼러처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온도잖아요. 그럼 막걸리,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에다가 물을 탔을 때 물을 얼마나 많이 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더치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치커피 원액에 물을 얼마 타냐에 따라서 얘가 막 진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밍밍하게 하고 이게 커피야 물이야 이런 맛 있잖아요. 그런 농도 조절 부분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네. 예수님처럼 어려울 것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문해력이 이해가 문해력, 단어가 이해가 되지가 않으면 그다음부터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GPT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정 단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먼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부터 짚어줘요. 단어부터 짚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버려도 그 하나만. 말이 안 들리는 건 청력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토토쌤은 그 영국의 뉴스 들으면은 영어는 들리잖아요. 뭔지는 모르지. 뭔가 막 들리지 않아요? 내용은 몰라도? 그게 들리는 거는 히어링이라고 그러고 네. 지금 그와 같이 하는 건 리스닝이라고. 아,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음. 듣는 것과 들리는 것 틀리단 말이야. 순간 어려. 들어 갑자기 어려워졌어. 뭔 소리야, 네,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저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갑자기 분해력이 딸려지는 같은 느낌. 알 것 같으면서 알쏭달쏭.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GPT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GPT가 똑같다라는 거, 비정보처럼. 알 거는 같은데, 뭔 말인지 말하기는, 표현하기는 어려워. 이런 말.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는 안 하면 주인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한다고 혼낼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시간 들어서 감사하고요. 내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뜬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님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그림도 어떤 그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물하냐, 풍경하냐, 사물이냐 이것들도 다 다르고 또 미래냐, 과거냐 이것도 다 다르고 공상과학인지 히어로인지 이런 부분, 액션물인지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도 보면은 장르가 있잖아요. 액션 장르, 로맨스 장르, 뭐, 다 있죠. 호러도 있고 막 많잖아요. 꽁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이모티콘 그릴 수 있으니까 콕 찍어야 돼. 이모티콘 그릴 수, 이렇게. 이모티콘은 제가 또 수익화 부분으로 해서 특강을 또 해드려요. 유료 특강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이모티콘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냥 메타버스와 이모티콘과 AI가 결합이 돼가지고 요새 그쪽 부분이 많이 이슈화가 돼서 제가 강의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기를 쓰실 때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 중에 3가지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좋은 거 3가지. 이미 다 뽑았어요. 네네, 좋아요. 그렇게 써야지 내 거가 돼요. 좋았어요는 아니에요. 소프 소굿이. 아셨죠?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거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거,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거, 이 수업을 통해서 실천한 거, 실천할 거. 이렇게 3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를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지 이 후기는 저한테 좋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쓰시는 후기라고 알겠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네. 부족한 거를 알아내는 거죠. 부족한. 오늘은 이런 거 배웠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후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